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볼 책은 저도 정말 개인적으로 소장하고 있고 틈틈이 읽어보고자 하는 책인데요. 바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입니다. 와일드북이라는 출판사에서 출판된 책이고 유광선, 최강석 편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책 제목은 인간관계론이지만 이것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친근하게 지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내 편을 더 많이 만들 수가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내가 어떻게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더 나은 인간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굉장히 통찰도 담겨 있으면서도 그런 세세한 예시들도 너무나 잘 나와 있어서 이런 인간관계나 혹은 내 매력 지수를 올리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은 꼭 읽어봐야 할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책을 몇 번가량 읽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같이 읽어보고 간략하게 요약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에겐 또 좋은 정보와 지식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인간관계의 기본. 인간관계는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된다.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 친구를 만들고 싶으면 우선 그 사람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 그렇다고 친구 없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책까지 읽을 필요는 없다. 다만 세상에서 그 방면에 가장 뛰어난 사람의 기력을 배우면 된다. 강아지는 사람이 다가가면 반갑다고 꼬리를 흔든다. 무슨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와 같은 애정 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집이나 토지를 팔아넘기려 하거나 결혼해달라는 저희는 더욱 없다. 내가 5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황색의 강아지 한 마리를 사오셨다. 그 강아지의 존재는 나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는 기쁨이며 영광이었다. 매일 오후 4시 30분쯤 되면 강아지는 앞마당에 앉아서 맑은 눈동자로 가만히 집 안쪽을 쳐다보고 있다가 내 목소리가 들리거나 혹은 나무숲 사이로 내 모습이 보이기만 하면 마치 총알처럼 숨을 헐떡이며 달려와서는 기뻐 날뛰며 지저대거나 꼬리를 흔들고는 했다. 그로부터 5년 동안 강아지는 내 둘도 없는 친구였다. 그런데 어느 날 3m도 떨어지지 않은 내 눈앞에서 강아지가 죽었다. 벼락을 맞은 것이다. 그 강아지의 죽음은 내 어린 마음에 평생 잊을 수 없는 슬픔을 남기고 갔다. 그 강아지는 심리학에 관한 책을 읽은 적도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었다. 상대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는 편이 훨씬 많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본능으로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 친구를 얻는 데는 상대의 관심을 끌려고 하기보다는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보내는 일이 더 중요하다. 네, 여기까지 잠깐 읽어봤는데 5년 동안 같이 지내던 강아지가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서 죽었다는 그런 아픈 기억을 또 가지고 있었네요. 우리는 강아지를 왜 좋아하는지 생각해보면 강아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줄 뿐이죠. 그냥 주인이 오면은 그 주인이 오늘 나에게 다시 와서 얼굴을 보인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뻐하고 그 기쁨을 정말 온몸을 통해서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된다거나 꾸밈 없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위, 바람이 없으면서 어떤 의도도 없는 채로 그저 있는 그대로 그 기쁨을 표현하는 모습이 우리같이 이렇게 인위적이고 꾸미어야 하고 거짓으로 둘러싸인 사회에 살던 우리가 그런 강아지의 순수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잊고 있었던 그런 본성의 어떤 순수함을 다시 느끼게 되고 또 그런 강아지의 모습이 더욱더 예쁘게 더욱더 고맙게 다가오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강아지를 그렇게 애지중지하면서 5년 동안 키웠는데 눈앞에서 벼락을 맞았다는 것을 보았다니까 참 이 카네기의 그때 그 당시 트라우마나 상처도 굉장히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다시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남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직 자기의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볼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누구의 얼굴을 찾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신이 타인에게 관심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음 질문에 대답해주기 바란다. 만약 당신이 오늘 밤 죽었다고 한다면 몇 사람의 조문객이 장례식에 참석해 줄 것인가? 기원전 100년 전에 로마의 시인 시라스는 이미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자기에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인다. 라고 로마의 시인 시라스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타인보다는 내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내 자신에게 먼저 누군가 관심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은 누구지? 이 사람은 뭐를 좀 아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다시 또 우리도 그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수가 있게 된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을 접하고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대우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대우를 해주어라. 이게 또 황금률이라고 해가지고 또 서양에서도 많이 얘기가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상대에게 먼저 주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원한다면 나는 그 돈을 내가 움켜쥘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먼저 남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베풀 줄 아는, 그리고 정녕 그렇게 베풀 수 있을 때 나에게 더 큰 돈이 들어오게 된다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고 있지만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이치는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우리에게 관심을 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의 레벨이라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그 보통 사람들을 넘는 그런 좀 더 배우고 뛰어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줄 줄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에게만 관심을 보여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니까 좀 더 특출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이것을 반대로 활용을 해서 내가 먼저 상대에게 관심을 보여주면 상대도 자연히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나를 앞세우기보다는 먼저 상대를 높이고 상대에게 먼저 관심을 보이고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상대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그 상대도 역시나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내 입지가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수한 관심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챕터였고, 그 다음 챕터로 넘어가 보면 다음 챕터는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한다 입니다. 계속 읽어가 볼게요. 표현은 말 이상의 웅변이다. 저는 당신을 좋아해요. 당신 덕분으로 매우 즐겁습니다. 당신을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답니다. 개가 귀염을 받는 이유이다. 개는 우리를 보면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른다. 자연히 우리도 개가 귀엽게 느껴진다. 마음에도 없는 미소는 아무도 속지 않는다. 그러한 기계적인 미소에는 오히려 화가 치민다. 뉴욕의 어느 백화점 책임자의 말에 따르면 직원으로서는 진지한 얼굴을 가진 대학원 출신의 아가씨보다도 오히려 사랑스러운 미소를 짓는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하지 못한 아가씨를 채용한다는 것이다. 상대가 즐거워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우선 자기부터 즐거워해야 한다. 미소 따위를 보이고 싶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우선 첫째는 무리하게라도 웃어 보이는 것이고, 둘째는 혼자 있을 때라면 휘파람을 불거나 콧노래를 부름으로써 행복해서 못 견디겠다는 듯이 행세한다. 그러면 정말로 행복한 기분이 생겨나기 때문에 미소는 아주 묘한 것이다. 다음에 인용하는 엘버트 하버드의 말을 잘 읽어주기 바란다. 그러나 다만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실행해야 한다. 첫 번째, 집에서 나올 때는 턱을 끌어당기고 목을 반듯하게 세워서 가능한 한 크게 호흡할 것. 두 번째, 가슴을 활짝 열어 태양의 기운을 빨아들이도록 한다.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웃는 얼굴로 대하고 악수할 때는 정성스럽게 마음을 다한다. 네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마음속으로 다진다. 다섯 번째, 똑바로 목표를 향해 돌진한다. 여섯 번째, 항상 크고 훌륭한 일을 성취하고야 말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어느 사이엔가 염원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회가 자기의 품속에 쥐어진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산호가 조류로부터 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다. 예로부터 중국인들은 현명하기도 했지만 처세에 아주 능숙했다. 그들의 격언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미소를 지을 줄 모르는 사람은 사업가가 될 자격이 없다. 다음 챕터입니다.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자.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는 가장 간단하고 중요한 방법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상대방에게 자신감을 갖게 하는 일이다. 상대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준다는 것은 참으로 기분이 흐뭇한 일이며 부질없는 아첨보다도 몇 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와 반대로 상대의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틀려서 쓰게 되면 기분을 상하게 한다. 앤드류 카네기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불리고 있지만 본인은 제강의 일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바가 없었다. 그는 자신보다도 훨씬 강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그를 강철왕으로 만든 것이다. 그는 어릴 때부터 사람을 조직하고 통솔하는 재능을 보여주었다. 10세 때는 이미 사람은 자신의 이름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라고 자각하고 이를 이용해 타인의 협력을 얻었다. 다음에 한 가지 예를 들겠다. 그가 소년 시절의 얘기지만 어느 날 그는 토끼를 키우게 되었다. 그런데 그 토끼는 새끼를 베고 있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수많은 새끼 토끼가 작은 토끼집에 가득 찼다. 그러자 먹이가 모자랐다. 그때 그에게는 번쩍 기발한 생각이 떠올랐다. 이웃 아이들에게 토끼의 먹이가 되는 풀을 많이 뜯어온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붙여준다고 했다. 이 계획은 어김없이 들어맞았고 카네기는 이때의 일을 절대로 잊지 않았던 것이다. 후일 이 심리를 사업에 응용해 그는 거액의 부를 얻었다.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은 얘기가 있다. 그는 펜실베니아 철도회사에 레일을 팔아넘기려 하고 있었다. 그 당시 에드거 톰슨이라는 사람이 그 철도회사의 사장이었다. 그래서 카네기는 피츠버그에 거대한 제철 공장을 세운 다음 그 공장을 에드거 톰슨 제철소라고 명명했다. 펜실베니아 철도회사가 레일을 어디서 구매할 것인가는 독자의 상상에 맡겨도 좋을 것이다. 그 후 카네기는 조지 풀맨과 침대차의 경쟁 매각이 시작되어 서로가 불꽃을 튕기고 있었다. 이때도 강철왕 카네기는 또 토끼의 교훈을 되새기게 되었다. 카네기의 센트럴 트랜스포테이션 회사와 풀맨의 회사는 유니언 퍼시픽 철도회사의 침대차를 팔려고 서로가 상대의 허점을 노리며 수입 지출을 무시하고 경합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카네기도 풀맨도 유니언 퍼시픽의 수뇌부를 만나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다. 어느 날 밤 호텔에서 이 두 사람이 얼굴을 마주쳤다. 카네기가 먼저 상대에게 말을 건넸다. 아, 풀맨씨 안녕하십니까? 생각해보니 우리 두 사람은 서로가 참으로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오? 풀맨이 되물었다. 그러자 카네기는 이전부터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에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두 회사의 합병안이다. 풀맨은 주의 깊게 듣고 있었으나 반신반의하는 모양이었다.
이윽고 풀맨은 카네기에게 이렇게 되물었다. 그렇다면 그 새 회사의 명칭은 어떻게 할 셈이요? 그러자 카네기는 즉석에서 대답했다. 물론 풀맨 파레스 차량회사로 하죠. 풀맨은 금세 얼굴빛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그럼 내 방으로 가서 조용히 상의합시다. 이 협상은 미국 공업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친구나 거래 관계자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이 카네기의 성공 비결의 한 가지였다. 그뿐만 아니라 카네기는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노동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기업의 진도에 서 있는 동안에는 파업 사태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대개의 사람들은 남의 이름을 별로 잘 기억하지 않는다. 바빠서 기억할 여유도 없고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 네, 여기까지 읽어보았습니다. 이 카네기라는 분이 참 어릴 적부터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또 유독 자기 자신의 이름에 대한 애착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 토끼풀을 많이 뜯어다 주는 아이의 이름을 토끼에게 지어준다고 했던 부분은 굉장히 인상이 깊고 우리도 한번 이러한 점을 잘 습득을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그런 일상의 지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 앤드류 카네기도 보면 이게 참 유대인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지혜롭고 또 사람을 잘 부리고 그런 능력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을 읽으면서 이런 옛날 과거 시대 한 세대를 주름잡았던 그런 위인들의 생활 모습과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어떤 삶의 지혜를 이렇게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앤드류 카네기는 강철 왕이라고 불렸지만 사실 강철에 대해서는 잘 몰랐다라고 얘기가 나오네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뭐 강철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강철에 대해서 엄청나게 빠삭한 지식을 갖고 있고 강철과 관련해서 정말 오랜 시간 그 업종에서 종사했을 거야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알고 보면 카네기는 정말 뭐 철강업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 또 굉장히 뭐 숙련된 그런 숙련공으로서 뭐 성공했던 것도 아니었는데 다만 이 사람은 그 조직 또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를 너무 잘 알았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또 앤드류 카네기가 자신도 알고 있었겠죠. 자기가 철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또 이런 회사나 회계와 관련된 거에 대한 지식은 모든 사람들과 비교할 때 내가 뛰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내가 부리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을 내가 내 필요에 맞게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아내고 이 사람들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떻게 하면 끌고 나갈지를 그러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았고 그러한 부분을 너무 잘 활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거대한 물을 일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회자가 되면서 미국 역사에 남을 그런 거물 인사가 되지 않았나 싶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라는 첫 번째 장에서 한 3가지 챕터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우리는 상대에게 순수한 관심을 먼저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또 항상 미소를 지어야 한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자라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먼저 관심을 받고자 원한다면 상대에게 정말 꾸밈 없는 그런 관심을 먼저 주어야지 또한 우리가 또 상대에게서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을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는 또 다음 장에 다른 챕터에서 또 다른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런 지혜를 습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